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폭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PB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달려준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장 월요일인데 빨간불을 켜졌는데요. 내 종목은 다만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죠.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하고 내일 시장도 준비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 신일서 소장, 그리고 이성홍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정말 강하게 상승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EU 배터리법이 어제 18일 날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 분 통해서 2차 전지 섹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안타깝게도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신입사 소장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EU 배터리법이 시행됐는데 뭐 이제 리튬이나 그런 광물들을 재활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안이에요. 국내 이 배터리 3사도 유럽에 진출해 있는데 국내 증시 관련된 영향 어떤 것들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소장님? 근데 2차 전지 워낙 팬덤이 강하고 그런 부분이라 사실 그쵸, 공공의적으로 몰리기가 쉬운 부분인데 이게 그 테슬라가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그 로드스터를 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모델은 여러분들 뭐 테슬라 S 그리고 2인데 이제 사실 거꾸로 해서 3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기 편하게 이제 워딩으로 치려고 섹시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2가 이제 3고 X, Y 있고 그러니까 SUV가 2개 있고 세단이 2개 있거든요. 근데 그 섹시 모델들 4개 보면은 뭐 사실 그 옛날에 뭐 갓그랜저나 이런 거보다는 갓그랜저 너무 갔나요? 약간 그래도 뭐 부드럽고 이러지만 그렇다고 완전 무슨 뭐 초미래형 같진 않지 않나요?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 많이 진보됐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이제 로드스터를 보면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테슬라 로드스터를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섹시 모델 낸 이유는 뭐고요?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돈 한 푼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스페이스X도 발사 3번 실패한 것이었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팔 때가 부자들한테 가서 파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부자들은 뽐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스포츠카 형태의 로드스터를 갖고 왔는데 그걸 뚫고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섹시 모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캐즘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캐즘.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캐즘이라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얼리 어답터나 부자들이 먼저 새로운 신기술이나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열광해서 사서 뽐내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걸 캐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양상 과정,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에 집중하는, 가격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기 직전에 어떤 기술적인 눌림목과 함께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테슬라가 너무 좋은 기회다.
그리고 2차 전지 어떤 밸류 체인이 지금 눌리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다. 예를 들어 4, 5년 내다봤을 때 혹은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진짜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거 참여하기 싫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얘기 드릴게요. 반대 의견은 그거예요. 요즘에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았다. 왜 우리 보고 뭐 감히 도요타 보고 뭐 감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도요타 보고 장인 정신으로 몇십 년 동안 회사를 잘 운영한 회사 보고 너네 하이브리드 한다고 무시했지?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도요타 주가는 최고치로 치솟고 하이브리드에 몰입했던 게 오히려 성과를 내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테슬라 쪽에서는 뭐 테슬라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그것도 가독이지. 너네 하이브리드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하이브리드. 전기랑 내연기관 두 개로 돌아가는 건데 너네가 언제까지 그러겠어? 그냥 아키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미래가 되더라도 전기차가 최대치로 점유율 차지할 수 있는 건 30%다 자기가 보기에는 나머지 70%는 결국 하이브리드한 내연기관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키오 회장한테 뭐 저기 뭐 베팅을 하시는 분은 하이브리드의 미래가 더 길어진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섹시 모델이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로드스터로 깨고 들어갔던 게 지나고 캐즘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양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비아디, 니오 이런 애들이 뭐 우리가 욕 많이 했잖아요. CATL, 닝더스타이가 야 너네 점유율 맨날 1위라고 하는데 너네 중국 빼고 얘기해봐. 맨날 그랬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1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저기 다 차버린 거예요. CATL도 비아디도 니오도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 팔 만큼 중국인들한테 다 빠르고 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유럽하고 미국으로. 어떻게 해요? 가격을 완전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시는 분은 그러면 하이브리드 카의 그 기간이 더욱더 그게 캐즘이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밸류 체인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 침체가 더 깊어지고 길어질 텐데 그럼 그 길어지는 동안 기다려서 손가락만 빨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지금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아까 전에 뭐 이제 사실 EU 배터리법 얘기하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EU 배터리법이든 미국의 IRA법이든 아니면 유럽의 그 전에 나왔던 핵심 원자재법이든 다 이게 결국은 뭐냐? 자국 우선주의. 자기 것 지키자.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유럽, 중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전략을 못 짜버리면은 중간에 애매하게 다 낑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세워서 IRA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유럽에는 유럽산을 쓰라고 하니까 또 유럽의 공장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랑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넓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뭐 내려갔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20개월 선 정도에 와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 내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틀려진 것은 밸류 체인을 그냥 대충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다 성과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에코프로 비하면 굳이 안 하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LNF를 잡았어도 괜찮았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을 민감하게 잘 못하면은 2차 전지주에 그냥 대충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구간을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신일서 소장님, 2차 전지 조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태근 이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리튬 가격도 최근에 4개월 만에 반등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헤드라인이 좀 부정적인 와중이 좀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사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질문을 되게 답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네. 주시네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는 질문만 좀 드리면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안 빠진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리튬 가격은 뭘 보시면 되냐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 동향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90위안을 현재 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리튬의 선익 분기점이 100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단지 LNF, 포스코프챔 그리고 LNF, 포스코프챔, 에코프로비엠 요 양극재업들이 다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난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평가손이거든요. 결국 이전에 사놨던 광물 가격을 미리 반영시켜서 상각을 시킨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게 긍정적인 거죠. 왜냐?
만약에 광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면은 재고 평가선을 반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광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고 평가선 미리 반영을 했고 이제는 뭐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 봐요. 근데 만약에 2분기에 진짜 운 좋게 작년 4분기에 제한시켜서 적자가 끝이 나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배터리법 뭐 재활용을 하던 새로 캐서 쓰던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K 배터리법 아니죠. EU 배터리법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전기차 전환속도 늦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양극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에 장착이 될 건데 전환속도 늦추게 되면은 더 많은 사용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양극재를 포함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아졌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거지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실망감이 클 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는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쉽게도 2차 전지 섹터는 세 분 모두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이런 시점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 급등한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과연 단기 테마로 제한이 될지 아니면 좀 상반기 내내 봐야 될 섹터가 될지 세 분 통해서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중님이 나왔습니다. 세 분 모두 오늘 의견이 굉장히 통일되신 것 같은데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케어랩스,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오늘 급등세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신규 접근은 안 되겠죠, 차장님? 우선 아직은 이제 테마인 거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근데 이제 비대면 이 의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우선 수요자가 있어야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섹터가 바로 이제 이 비대면 이제 의료 진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게 좀 많이 화두가 됐죠. 뭐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이 비대면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나왔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수요자가 거의 좀 전무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정부도 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상태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로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번 경험은 해봤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가시화가 점점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테마라기보다도 이제는 하나의 뭐 산업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빨리 다가오지 않나.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선반영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모르죠. 또 이제 그 의사 협회와 또 정부 간에 또 이제 그 절충이 또 됐을 때는 또 이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한 걸음 더 뒤로 나간다고 한다면 또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신규 접근이라기보다도 이 트레이딩 관점을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보유자든 신규 접근자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다른 섹터의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일섭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언제까지 좀 바라보면 될까요, 소장님? 네, 이것도 너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네. 결론만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대답만 얘기하면은 총선 한 2주 전까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두 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뭐 어디에 찬반한다고 저도 의견이 있는데 의견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일단 의사 2,000명, 의대 2,000명 정원하고 이거랑 묶여 있거든요. 지금. 전공의 파업 지금 이미 몇몇 대학에서 됐죠. 그래서 무슨 지금 암 수술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계시죠. 근데 그걸로 정부에서 지금 대놓고 협박성 같이 내놓고 있는 게 비대면 진료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미 다 침투해서 로봇들 맞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일자리 없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근데 많이 침투했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역이었던 의사 쪽을 건드려버린 거죠. 그냥 인공지능이 비대면 진료하면 어때? 우리 뭐 댓글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것도 있잖아요. 야, 판사가 판결을 저렇게 하면은 판사도 AI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총선 결과가 이번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면 이제 더 가버리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주 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케어랩스가 오늘 상한가 가면서 대장을 올랐습니다. 굿닥이라고 저도 코로나 때 한번 이용해봤거든요. 솔직히 뭐 사람 부분에서 편하긴 한데 이게 너무 아까 말했는데 민감해요. 예를 들어 소아과 의사분이 청진기도 안 돼보고 만약에 비대면 진료를 했어요. 근데 환자가 갑자기 그걸 갖고 소송을 걸어버리면은 그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 어쨌든 그걸 다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결국에 기술적인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등주를 가리셔야 되고 오늘 케어랩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케어랩스가 일단 대장이고 그 전에 비트컴퓨터였죠. 월봉상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다 뚫어낸 건 비트컴퓨터인데 케어랩스가 지금 다시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 2등주를 잘 가리시고 여러 개를 같이 차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얼마나 빠지나 후발주들은 그거 잘 관찰하셔야 되고 30분봉 아래로 5분봉, 10분봉 이런 거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장주인 케어랩스의 흐름 잘 체크해보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도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 후의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이 올라왔죠. 이 DTNC는 정규장보다 시간 후에서 더 강한 상승세 그리고 있고요. 또 오픈 AI가 AI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MS의 영상을 공급하는 이노뎁이 24%가 넘는 장대 양봉 보였는데 시간 외에서도 4%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인 테크윙도 오늘장 두 자릿수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주 만에 2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련주로 꼽히는 우리기술투자, 시간 후에서도 또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제주은행은 시간 외 소폭 약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노뎁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노뎁 오늘장 정말 강했고 시간 후에서도 상승을 이어갑니다. 이 AI 소라 관련주로 묶인 건데 과연 반짝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내일도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흐름만 보면은 뭐 내일까지 이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다도 화면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조용했다가 네. 대량거래 실어주게 되면서 오늘 24%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AI 소라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이 만났기 때문에 적어도 뭐 내일 쪽까지는 좀 뭐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주고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운 좋게 뭐 이 종목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쪽에 이제 사신 가격보다는 금일 종가 대비 한 10% 이상 정도 보고 한번 짧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아마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추가적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쉬었다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의 이제 상승 힘을 활용해 가지고 내일 쪽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재접근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세가 나왔던 이노뎁에 대한 대응 전략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원전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19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다음 주쯤에 최종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걸로 보입니다.
DTNC는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긴 한데 원전주 주가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DTNC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DTNC도 그렇고, 지금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 그렇고 거의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전무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올해 초부터 이 현대건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부적인 정책으로서도 이 원전에 대한 건설에 대한 힘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 이제 DTNC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DTNC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에 좀 2분기부터 이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DTNC를 매수하는 관점에서 라기보다도 DTNC는 그냥 일반적인 이 보유자 영역에서 판단을 하시되 오늘 다른 이 공기업 비슷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전기술이든 또 이제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뭐 한전 KPS든 이런 공기업과 관련된 원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두는 게 지금은 시장 분위기상 이 코스닥보다도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원전 관련주를 좀 슬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